현 시점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난 직후 시장은 큰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인지 투자자들에 대한 해답,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먼저 비트코인 추세부터 체크해봐야겠죠. 최근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면서 공급 충격을 말하는 분석가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관련 분석을 살펴보면 향후 비트코인 수요가 공급보다 5배 많아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지난 20일 있었던 반감기로 채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 블록당 6.25BTC에서 3.125BTC로 감소했었죠. 이를 하루에 채굴되는 비트코인 개수로 환산하면 약 450개 정도 되거든요. 채굴 상황에 따라 시장에 추가되는 신규 비트코인 공급량은 달러화 기준으로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라고 분석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죠. 반감기 이후 채굴 비용 상승으로 소규모 채굴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휴면 상태에 빠지는 채굴자들이 늘어난다는 게 이유인데, 이들은 결국 비트코인 신규 공급은 하루 3천만 달러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고, 현재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는 평균 수요가 이보다 5배 더 많은 상태이죠. 따라서 현물 ETF로 비트코인 대중화가 앞당겨지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리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급증하는 일종의 자산 풍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12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고 있고, ETF 도입으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고도 암호화폐 투자 효과를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ETF 자금 유입세는 향후 몇 달 동안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더불어 시장이 공급 충격을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최근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매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인데, 채굴자들은 지난 10월부터 채굴 장비 업그레이드, 부채 청산 등의 이유로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각해 왔거든요. 그러나 지난 4월 6일 정도부터는 다시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매도 압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거래소를 빠져나가는 코인 수량이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이고,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옮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ETF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ETF 순유입이 3일 이상 지속되었거든요. 이게 지난 4월 5일 이후로 처음인데, 어렵게 만들어진 연속 순유입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태로, 자세하게는 23일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액은 3,160만 달러로 나타났고, 전일 대비해서는 3천만 달러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순유입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금 유출을 유도한 것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GBTC였는데, GBTC는 이날 6,690만 달러 순 유출을 기록했고, 가장 높은 순 매수를 보인 ETF는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로 3,790만 달러를 기록했죠. 다음 두 번째로 순 매수가 많았던 곳은 3,328만 달러를 기록한 아크인베스트 비트코인 현물 ETF였는데,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 현물 ETF는 2,323만 달러 순 유입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최근 현금 ETF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펀드는 GBTC이거든요. GBTC의 자금 유출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 향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신호는 이번 주 GBTC 유출액이 지난주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지난주 1일 평균 9,168만 달러 유출액이 이번 주에는 6,845만 달러로 감소했어요. 이러한 추세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 현물 ETF를 비롯한 비트코인 시장이 주춤했던 이유로는 중동 지역에서 촉발된 지정학적 위기와 비트코인 반감기를 꼽을 수 있죠. 특히 이스라엘, 이란 갈등은 비트코인 가격을 6만 달러 아래로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 다만 지난 20일 양국의 마찰이 확전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소폭 반등했었고, 반감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보다 하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생산 비용이 급증하면서 채굴자들이 보유하던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나 반감기 이후 4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채굴자 매도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24일 가격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0.5% 가격이 빠지는 약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레이어 1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1%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또한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상징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 또한 전일 대비 0.4% 감소했죠.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가운데 알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물론 알트코인 가격 상승은 개별 투자자들에게는 행복한 일이지만 전체 암호화폐 시장 강세가 지속되는데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긴 하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상승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의 재상승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는 비트코인 역시도 생각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이 미국 ODL 고객을 위해 XRP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리플이 SEC와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해 미국 기반 ODL 고객을 대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것인데 현재 리플은 SEC와의 소송 때문에 기관 XRP 판매에 초점을 맞추면서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미국 고객에게 ODL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이러한 방법의 해결책으로 리플이 출시하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다는 건데 리플은 미국 고객이 XRP를 이용하지 않고도 ODL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소송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리플의 미국 기관 판매에는 문제가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리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소송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보면 최근 리플과 SEC가 진행 중인 소송에서 리플 측은 SEC가 요구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문을 제출했죠. 문제의 핵심은 SEC가 제안한 판결, 즉 리플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과 막대한 금전적 처벌에 있어요. 여기서 리플 측의 친화적인 변호사 제레미 오건의 말을 들어보면 일단 양 당사자들이 5월에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할 것이고 또한 본인이 추정할 때 약 1억 달러의 벌금액으로 낮아질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1억 달러라고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인 것은 맞지만 SEC가 리플 측에게 처음 요구한 벌금이 20억 달러이기 때문에 20분의 1 수준이기에 큰 차이가 나죠. 더불어 최종 판결은 올해 8월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 양 당사자들이 이러한 최종 판결에 항소한다면 항소 법원으로 인계되어 이 사건이 2025년경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하고 있죠. 이에 대해선 일단 5월에 추가적인 많은 내용이 나와 봐야 현 시점에 소송이 이번에 끝난다, 더 길어질 것이다 등의 예측이 가능하기에 꾸준히 관련 소식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